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꼭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좋은 코인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작년 하반기 코인 보유 현황, 한국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30대 남자가 빠진 이것, 1억 넘게 가진 사람만 8만 명이다. 근데 빠진이란 단어가 마치 뭐 도박이나 뭐 중독에 빠졌다는 듯이 표현을 했었죠. 아직도 코인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뭐 좀 씁쓸하긴 하네요. 자, 데이터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연령대별 코인 이용자 규모 보면요. 대략 전체 인구가 코인 보유자 수가 한 600만 명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거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30대의 비중이 189만 명으로 굉장히 가장 많았고요. 이 중에 50만 명 빼고 139만 명이 참고로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 부류가 40대 186만 명,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 중에서요 아마 허수가 좀 많을 겁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자, 코인 보유 금액별 이용자 하면요. 자,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33만 명, 그리고 1000만에서 1억 원이 59만 명. 아마도 구독자님들 대부분은 여기에 어디에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조금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그룹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억 원에서 10억 원이 약 7만 8천 명, 그리고 10억 원 이상은 2,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여기에는 조금 노력을 하고 좀 준비가 됐으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전 하나 궁금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전체 투자자는 645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코인 보유 금액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요. 요거 다 더해봤자 100만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500만 명 어디로 갔느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자,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했던 분들이요, 무려 41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많을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64.5%가요, 50만 원 이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허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이 분들도 대부분은 작년 말에 뭐 비트코인 ETF 된다고 하면서 뭐 10월, 11월, 12월 요때 들어왔을 가능성, 그리고 뭐 작년에 빗썸이다 뭐다 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이 무료 수수료 정책을 많이 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치 장난하듯이 들어오신 분들, 연말에 이 고점 탑승자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레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찐 투자자, 뭐 찐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투자자는 그냥 여기에 있는 100만 명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최소 뭐 은퇴라든지 노후에 명함을 뭐 조금이라도 내밀 만한 분들은 여기 8만 명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왜 들어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국의 현황을 한 번만, 작년 기사긴 한데요. 하나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작년 9월쯤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2022년도 폭락장 중에 폭락장이었죠. 심지어 국내도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5억 원 이상을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재산을 조사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허들이 많죠. 하락장 22년에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5억 원 이상. 근데 따지고 보니까 30대의 코인 부자 500명이 6조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 30대 부자들 중에서도 서울 사는 30대에 가장 많다. 평균 단가를 내보니까 1인당 213억 원을 이 하락장의 해외 거래소에서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었죠. 자, 서울 거주자가 해외 계좌 갖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전체 신고액의 80%다. 특히 30대 서울 거주자, 그러니까 22년 해외, 30대 서울 이렇게 딱 따져봤는데 굉장히 허들을 많이 넘으신 분들이 8조 중에 6조 원을 갖고 있더라. 30대 서울 남자가 8조 중에 6조 원이다.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인당 신고액이 중요하잖아요. 자, 30대, 여기 기사에 나왔지만 213억 원, 20대 150억 원, 뭐 40대, 60대, 50대도 있지만
3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뭐 탈세한 거 아니야?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일단은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645만 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 500명, 정확히 얘기하면 540명이 6.7조 원을 들고 있었거든요. 자, 645만 명 중에 540명. 이분들이 사실 거의 부를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하락장이 이렇게 많이 뭐 213억 원씩 들고 있었으면 굉장한 부자였을 텐데 확률로 따지면요. 0.01%밖에 안 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1만 명 중에서요. 한 명도 채 되지 않아요. 요거조차 반올림이 된 거고요. 1만 명 중에 0.8명만이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다. 뭐 위너가 다 가져왔다고 하죠. 아, 근데 이분들을 뭐 탈세네 뭐네 욕하기에 앞서서요. 내가 만약 그 돈을 들고 있었다면 저때 살 수 있었을까? 22년도에 그것도 213억 원을 들고 살 수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이 친구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정말 전 재산을 몰빵을 한 겁니다. 이럴 용기가 있을지 결국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뭐 선물이나 이런 이상한 것만 안 했다면 큰 부를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황은 알아봤고요.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요. 또한 그렇게 많이 시간이 있지도 않아요. 서둘러야 할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인으로 은퇴를 운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세금을 걷고 싶습니다. 세금 어떻게 내나요? 사실 큰 이변이 없으면 25년도부터 과세를 해서 25년도에 번 그 수익의 일부분을 이제 26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할 때 그때 내겠죠. 자,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코인 수익 1억 원을 벌었을 때 세금 얼마나 낼까? 26년도 5월에 낼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은 해외 주식과 동일하다. 그 말인즉슨 굉장히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해외로 돈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해외 주식에 세금을 과하게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동일하며 심지어 이제 수익을 따져야 할 텐데요. 내가 산 매도 이 단가를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뭐 해외 갔다 오고 뭐 스테이킹 갔다 오고 하면 좀 측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매수 기준을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증빙을 못했다. 그러면 25년도 1월 1일 0시 밤 12시 기준으로 그냥 그게 당신들의 매수가가 될 겁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리하겠죠.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1억 원 수익을 봤을 때 기본 공제가 해외 주식과 같이 25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250만 원 이하로 돈을 벌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곱하기 22% 하면 1억 벌면 한 2,1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은 조금 다르죠. 1억 원 수익을 거뒀을 때 세금은요, 무려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5천만 원 이하로 벌면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5천만 원 기본 빼고 22% 곱하면 1,100만 원. 그러니까 코인에 비해서 주식은 한 반 정도 뭐 세금을 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세금을 내니까 좀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긴 한데요.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손해를 봐서 이렇게 세금 낼 게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고요. 자, 두 번째로 이게 제도권 내로 사실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제도권 내로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관이다 규제가 오면 그만큼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데 이제 기회가 줄어든다.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뭐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시 제도권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중앙화된 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요, 규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쉽게 말하면 귀찮게 하는 거죠. 자, 소득이 없거나, 뭐 적거나, 이런 식이 되면요, 업비트에 코인을 들고 있든, 뭐 은행에 들고 있든, 아무튼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뭐 내 돈 1,000만 원, 500만 원만 현금 출금을 해도 막 전화가 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업비트에 넣어놨어도요, 현재 직업이 없거나 뭐 소득이 없다. 그럼 막 자꾸 전화가 와요. 이거 어디서 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과거에 있었다. 그러니까 증빙을 해야 되고 마치 중앙화 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조금 뭐 우리를 귀찮게 하고 세금도 걷어가고 이런 좀 안 좋은 점은 있더라. 그러나 세금은 꼭 내야겠죠. 앞으로 뭐 이변이 없으면 25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화량 M2, M2람은 미국에 있는 뭐 현금이나 뭐 예금이나 이런 단기성 예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6개월 만에 드디어 플러스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이 조금은 환호할 만한 이런 소식 5월 17일자로 아침에 나왔었는데요. 제이미 쿠츠라는 트위터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화면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어,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요. 이 하얀 선이 M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찍어내는 이제 차트를 나타냈는데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요.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 발발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그게 이 곡선입니다. 하얀색 돈을 막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내죠. 근데 하나 특이하게도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오르지 않아요. 이때 오히려 떨어지다가 뭐 정체하는 구간. 그러다가 이제 급속도로 돈 찍어내는 속도가 줄어들 때 드디어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속도보다 조금 더 한 발 늦게 비트코인이 펌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반감기라도 비슷하죠. 반감기 효과 보려면 한 1년에서 1년 반 뒤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좀 그 M2가 줄어들다가 다시 빼꼼 고개를 들면서 미국 대선과 맞닿아 있으면서 다시 요게 빼꼼 고개를 들고 M2가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만약 M2가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같이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 도널드 트럼프죠. 제가 알기로 이분이 불과 한 3, 4일 전만 해도요. 이분이 들고 있는 코인의 액수가 뭐 650만 불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860만 불로 더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추가로 뭐 더 산 건지 아니면 자산의 가치가 올랐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 트럼프 밈코인이죠. 뭐 베이비 트럼프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있고 뭐 폴리곤도 좀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 NFT 파는 코인 대통령이 지금 코인을 증식하고 있다. 그나마 또 미국 대선 유력 후보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죠. 미국 대선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분이 당선된 이후가 좋은 게 아니라 당선되기 전에 기대감이 좋다. 항상 전이 좋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소식 보셨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무섭긴 하구나. 이때 뭐 CME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 도입할 가능성이에요. 코인베이스가 뭐 8%, 9%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얼핏 보면 이게 뭐 무섭다, 뭐 떨어질 수 있다고 치겠지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야구 경기장 크보 우리 한국 야구입니다. 이 경기장 옆에 메이저리그 구장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일단 선수들은 정말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어려워지겠지만 우리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이 조금 뭐 물론 한국 야구도 재밌지만 더 재밌는 정말 핫한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이게 이제 기관들이 많이 애용을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생기면 우리는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마치 동네 가게 옆에 이마트 생기면요. 고객들이 신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 CME가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JP모건의 이제 은행 쪽이죠. 모건 스탠리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더라. 역시 13F 서류에 발표가 됐습니다. 약 3,7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건 스탠리가 뭐 기관 중에 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오브 댐이긴 한데 그렇게 비트코인 뭐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것도 사실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레딧이라는 뭐 주식, 코인, 뭐 해제 뭐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 커뮤니티에서 다시 오랜만에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뭐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뭐 해제, 뭐 이럴 줄 알았다. 뭐 아깝할 걸 이런 거 글 쓰면요. 많이 쓰고 하면 리워드 돈 줄게. 마치 코인리스도 이런 뭐 펄을 주던가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물 들어오는 걸 레딧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트코인이 정말 만수무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미국이 감당 안 되는 부채,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 부채가 약 34조 억 달러, 6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먼이다, 달리오다 계속 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음, 국가로 치면 23년 6월 기준이긴 하지만 국가로 치면 16번째로
미국의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뭐 USDT, USDC 다 포함이겠죠. 이게 저도 예전에 테더 그 CFO가 나와서 국가로 치면 20번째 안에 든다. 이렇게 말만 들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야, 이렇게 정말 저는 그래도 주 뭐 이런 데 합쳐서 20번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국가입니다. 뭐 1위 국가 국채 들고 있는 거 당연히 일본이죠. 뭐 예전에 중국이었지만 워낙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국채가 인기가 없잖아요. 뭐 영국이다, 뭐 벨기에다,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 단체가 여기 16위로 순위를 올립니다. 심지어 우리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요. 한 두 계단 뒤에 있습니다. 한국보다도 두 단계 앞에서 국채를 많이 사고 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참, 국채를 달러를 2로 해서, 테더에 대한 준비금으로, USDT, USDC에 대한 준비금으로 갖춰가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호재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금 23년 6월 별로 재미없을 때 얘기인데, 불장에는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만수무강하며 미국 달러 채권을 백업할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테더나 이런 데를 죽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좀 소개를 드렸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러니까 10년채 금리에서 2개월치를 뺀 그 금리 역전이 된 후로 침체는 보통 1년에서 2년 후에 반드시 찾아왔다. 이번엔 다를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엔 제가 차트를 좀 가져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책에서 좀 잘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를 쭉 나타내 봤는데요. 78년 중반에도 그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자, 89년도 1월에서 9월에 발생을 했을 때도 역시 한 1년 정도 후인 90년도 8월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더라. 침체 과정까지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하나, 닷컴 버블이었죠. 2000년 초에 금리 역전이 발생을 했었고, 2001년 초쯤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더라. 근데 이게 말로는 쉽게 써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 버블이 지속되다가 또 굉장히 오래 꺼졌었죠. 굉장히 컸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6년에서 7년도에 금리 역전이 됐었죠. 그러다가 역시 1년에서 2년 후에 2008년부터 경기 침체 시작되고 뭐 리먼 브라더스다 여러 가지 무너지면서 큰 금융위기가 왔었는데요. 요거 기다리다가 빅쇼트의 주인공이 이거 경기 침체 기다리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빅쇼트 영화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 2019년 9월 달에 역시 금리 역전이 왔었는데요. 여기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2020년 3월경에 굉장히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고 그러나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틀어 막았던 거 이때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학습 효과 덕분에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게 22년도 7월 이후로 계속 장단기 금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2년 딱 채울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침체 이후 왜 올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는 교통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예를 들면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게 은행의 예대 마진을 통한 이익을 버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란 거는요. 단기 금리가 더 오래 뭐 10년짜리보다 뭐 2개월짜리 뭐 2년짜리 이런 게 돈을 더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죠. 이거는요. 은행이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 없다. 손해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가 지속이 된다. 이 뜻이 무슨 얘기냐? 은행이 팔면 팔수록 손해다. 기존 대출, 신규 대출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2년 거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기업과 가게는 쓸 돈이 없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를 막 살포를 하고 그동안에 뭐 서프라임 때다 뭐다 하도 많이 겪어서 특히 벤 버냉키가 막 헬리콥터 머니 뿌려서 노벨상까지 받았었잖아요. 이 학습 효과로 버티긴 했지만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다. 결국 곰따 뻥 터진다. 터지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리 인하 전이 좋을 때지 금리 인하 한 후에는 이미 뭔가 싸늘하게 식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기대감.
뭔가 호재 전이 좋을 때다. 지금을 즐겨야 되고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노후를 코인으로 하면서 누군가 비웃고 있을 때요. 누군가는 계속 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캡처를 해왔는데요. 불과 몇 년 전,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코인 산다고 하면요.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 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 등을 다루는 주정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도 없었던 2021년, 그리고 심지어 2019년에도 비트코인 채굴주 등을 사 모았었고, 지금도 줄줄이 매수 대기 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2021년 이후 기다렸던 반감기발 상승장은 도래하지 않았으니 믿음의 크기대로 사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